봄비가 내리는 평범한 오후 대기업 타이탄 그룹의 최상층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박준석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은 오늘따라 아련함으로 가득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준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기억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박준석의 목소리는 허공에 맴돌았어요. 40여 년 전 젊은 시절 군대에서 만난 전우 이상민과의 추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죠. 같은 소대에서 만난 두 청년은 서로의 팔에 있는 토끼 모양 점을 보고 특별한 인연을 느꼈던 겁니다. 형제의 증표라고 했었지. 박준석은 팔을 걷어올리며 자신의 특이한 토끼 모양 점을 바라봤어요. 전역하던 날, 두 사람은 각자의 군번줄을 반으로 나누어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원하며 환하게 웃던 이상민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죠. 나는 성공했지만 넌 어떻게 지냈을까? 박준석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전역 후 그는 치열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가난했던 과거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상민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나버렸죠.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우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대표님, 오후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박준석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서 돌아서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상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죠. 오늘 지방 출장은 준비됐나? 네,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의 출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여정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석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 군 생활 사진첩을 꺼내보았죠. 낡은 앨범 속에는 이상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팔에 나란히 있는 토끼 모양 점이 선명했어요. 박준석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과 이상민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친구야,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란다. 이른 아침, 박준석은 검은색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지방 공장 시찰과 지역 상공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저녁에 비즈니스 미팅까지. 바쁜 하루가 예상되는 날이었죠. 회장님,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혹시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전기사의 정중한 목소리에 박준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어젯밤 꺼내본 낡은 사진첩을 떠올렸습니다. 청년 시절 이상민과 나눴던 약속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인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삶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박준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누구보다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의 삶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죠. 갑자기 차량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차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 정차해야 할 것 같아요. 박준석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안전이 우선이니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게.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근처 휴게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작은 시골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카센터 앞에
겨우 차를 세울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비소에 연락해서 레카를 불러놓겠습니다. 박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카센터 앞에 서 있자니 어쩐지 이질감이 느껴졌죠.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이 소박한 시골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박준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때 카센터에서 작업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나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의 얼굴은 기름때로 약간 지저분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밝았죠. 차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청년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박준석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은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지역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유일합니다. 이현우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박준석은 이현우가 차를 살펴보는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젊은 청년의 능숙한 손놀림이 의외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이현우의 팔에서 무언가가 박준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점으로 보였지만 이현우가 몸을 숙여 엔진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점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설마. 박준석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현우의 왼쪽 팔에 선명하게 보이는 토끼 모양의 점. 마치 자신의 것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특이한 형태였죠. 박준석은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에 잠시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이 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엔진의 주요 부품이 손상되었습니다. 정밀 진단이 필요한데 제 작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현우의 말에 박준석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네. 꼼꼼하게 확인해주게. 이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차량으로 몸을 숙였죠. 그 순간 작업복귀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박준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현우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 군번줄은. 박준석의 심장이 더욱 거세게 뛰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젊은 시절 전후 이상민과 나누었던 군번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반으로 나눈 군번줄. 그것은 우정의 증표였죠. 박준석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군번줄은 어디서 얻으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이현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건요?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이현우의 말에 박준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민이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박준석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의 팔에 있는 토끼 모양 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아버님 성함이. 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은 많지 않지만. 그 순간 박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죠. 그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을 뛰어넘어 운명은 그를 전우의 아들과 마주하게 한 것이었어요. 박준석의 머릿속에는 이상민의 젊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이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준석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습니다만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박준석은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외부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작업장 안쪽을 가리켰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실 동안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차는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박준석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카센터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박했죠. 김 비서,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네. 이현우라는 청년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주게. 나이는 대략 25 정도로 보이고 아버지 이름은 이상민이야. 특히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알아봐. 비서는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일에 착수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박준석은 통화를 마친 후 창밖으로 이현우가 자신의 차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40년 전 이상민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정말 그 아이가 상민이의 아들이라면. 박준석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우를 찾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박준석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시간 후 박준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현우 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25살로 지역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상민 씨는 육군 제64 보병사단 소속으로 회장님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이상민은 지금은 어떻게? 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18년 전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병원비로 가산을 탕진한 후 아들에게는 거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화기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민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추가 정보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의 일정은 어떻게? 일정은 전부 취소해. 오늘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박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창밖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현우를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전우의 아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사명이 되었죠. 오후가 깊어가는 동안 박준석은 카센터 사무실에 앉아 계속해서 들어오는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이현우가 여전히 그의 차를 수리하느라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석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죠. 이상민은 제대 후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현우가 5살 때 이상민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이상민은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하네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박준석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기업을 일구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그의 전우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죠. 이상민 씨는 10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집과 모든 재산을 팔았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8개 전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이현우는 17살이었고 그때부터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석은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전우의 아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죠. 회장님, 이현우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복학했습니다.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야간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며 교수들의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박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이현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내가 너무 늦었구나. 박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가 일찍 이상민을 찾았더라면 전우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이현우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친구야. 박준석은 창가에 서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비서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박준석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네. 이현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학교 상황, 재정 상태, 거주 환경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 이현우를 본사로 초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게.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이현우가 차량 수리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석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죠. 일주일이 지난 평범한 오후, 이현우는 카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녁 수업을 준비하던 중 낯선 검은색 고급 세단이 카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는 이현우에게 곧장 다가왔죠. 이현우 씨 되시나요? 저는 타이탄 그룹 박준석 회장님의 비서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현우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주에 수리했던 그 차의 주인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회장의 비서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제가 이현우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혹시 지난번 수리에 문제가 있었나요? 비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이현우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현우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카센터 직원을 대기업 회장이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아, 혹시 제가 지난번에 뭔가 실수라도.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저희 차로 본사까지 모시겠습니다. 이현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가게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간신히 작업복을 갈아입고 비서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이현우는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웅장한 타이탄 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를 따라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에 오른 이현우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이 부끄러웠어요.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자 이현우는 넓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는 박준석을 볼 수 있었죠. 들어오게, 이현우 군. 앉으시게. 박준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이현우는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쩌? 저를 왜 부르신 건지.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준석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목을 걷어올려 자신의 팔에 있는 토끼 모양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에 걸린 반쪽짜리 군번줄을 꺼냈죠. 이 군번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이현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박준석이 보여준 점과 군번줄을 보자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것과 똑같았죠. 이현우는 목에 걸린 자신의 군번줄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박준석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아버지는 이것이 특별한 인연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준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군번줄을 완전히 꺼내 이현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과 짝이 맞나 확인해보게. 이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번줄을 꺼냈죠. 두 군번줄을 나란히 놓자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현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 이상민의 전우였네. 우리는 40년 전 같은 부대에서 만났지. 서로의 팔에 있는 토끼 모양 점을 보고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했었어. 이현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자신의 팔에 있는 토끼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전역하던 날 우리는 군번줄을 반으로 나누어 가졌네. 서로의 성공을 빌며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 하지만 박준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몰두하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워 이상민을 찾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박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현우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종종 군대 시절 특별한 친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군번줄이 그 증표라고. 이현우의 목소리도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의 과거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박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나? 마지막까지. 이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잠겨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이 군번줄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이 군번줄의 다른 반쪽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운명일 거야. 박준석은 이현우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도 내 아버지와 똑같은 토끼점이 있다. 우린 이 점을 보고 형제처럼 지냈다네. 이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소중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이현우는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게 있어 단순한 전우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였네. 그를 찾지 못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야. 회장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현우 앞에 다시 앉았죠. 이현우,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자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그리고 자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박준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어요. 이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어 박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단다. 언젠가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이현우의 말에 박준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상민의 모습을 이현우에게서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눈빛, 같은 토끼 모양점, 그리고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현우는 분명 이상민의 아들이었죠. 이현우, 나는 자네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고 싶네. 학업을 마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어. 그리고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자네의 재능을 펼칠 기회도 주고 싶네. 이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박준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아요. 제 힘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박준석은 이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정직하고 자존심 강한 모습이 전후 이상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 아버지도 똑같이 말했을 걸세. 하지만 이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내가 오래전에 자네 아버지에게 져버린 빚을 갚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자네를 통해 이상민의 일부를 다시 만난 것 같아. 이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석은 이현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죠. 내가 자네 아버지 대신 후견인이 되어주겠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 제안이야. 이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말했고 박준석은 이상민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죠.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몇 달 후 이현우는 박준석의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센터 일을 그만두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된 이현우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갔죠. 그리고 주말마다 박준석과 만나 식사를 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현우야, 내 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박준석의 말에 이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저씨. 저도 아버지가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연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유대로 변화한 거죠. 토끼 모양점과 반쪽 군번줄이 맺어준 이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